인스턴스 속성과 초기화 메소드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별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은 어떻게 기록해야 할까요? 근무 시간은 각 아르바이트생마다 다르기 때문에 객체마다 다르게 기록하는 게 좋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클래스에 속한 모든 인스턴스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클래스 속성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객체마다 자신의 값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인스턴스 속성이란 앞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개별 객체, 즉 개별 인스턴스가 각자의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할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각 인스턴스의 고유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이것을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부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러한 인스턴스 속성은 클래스가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점에 만들기 때문에 주로 초기화 메소드 안에 정의를 합니다. 파이썬은 클래스로부터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인스턴스를 초기화할 수 있도록 특별한 메소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메소드의 이름은 밑줄 2개로 시작하고 밑줄 2개로 끝나는 init, 즉 밑줄 2개 init, 밑줄 2개 이런 init 메소드입니다. 이 init 메소드는 어떤 객체가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질 때 저절로 호출되어서 그 객체가 갖게 될 여러 가지 기본적인 초기 값을 설정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인스턴스 속성은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점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초기화 메소드 안에 정의합니다. 참고로 초기화 메소드뿐만 아니라 모든 클래스 메소드를 정의하는 방법은 일반 함수를 정의하는 것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단 메소드의 경우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가 오는 것이 일반 함수와는 다릅니다. 파이썬은 클래스의 메소드를 호출할 때 첫 번째 전달 인자를 자동으로 제공합니다. 이는 클래스의 인스턴스인 자기 자신에 대한 객체 참조를 하기 위한 것인데요. 파이썬만의 독특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동으로 전달되는 인스턴스 자신에 대한 참조를 위해서 메소드를 정의할 때 첫 번째 매개 변수로 셀프를 지정해야만 인스턴스의 메소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매개 변수는 반드시 제공되어야 하고요. 관례에 따라서 이 매개 변수의 이름을 셀프라고 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스턴스의 속성 또한 셀프에 의해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인스턴스 속성을 정의할 때 init 메소드 안에 셀프 그리고 도트 연산자 속성 이름, 즉 셀프 점 속성 이름, 셀프 마침표 속성 이름 이런 형식으로 정해주면 됩니다. 그럼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시간을 기록할 W-hours, 즉 work hours를 이제 속성 이름은 그냥 W-hours라고 했는데요. 이것을 인스턴스 속성으로 초기화 메소드 안에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아르바이트생의 수가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아르바이트생마다 고유한 닉네임을 만들어 주도록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속성은 주로 초기화 메소드인 init 메소드 안에 셀프, 마침표, 인스턴스 속성 이름 이런 형식으로 정의를 합니다. 화면의 예시는요. 개별 아르바이트생에게 부여할 닉네임과 각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근무 시간을 저장할 W-hours라는 인스턴스 속성을 초기화 메소드 안에 정의한 것입니다. 초기화 메소드의 전달 인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티나무 카페에 손님 수가 늘어나면 아르바이트생의 수가 늘어날 경우를 대비해서 아르바이트생마다 닉네임을 만들어주기로 결정했다고 앞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 닉네임은
아르바이트생 객체를 만드는 시점에 정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화면의 초기화 메소드를 보면 파트타이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시점에 닉네임을 전달인자로 지정해야만 인스턴스를 만들 수 있도록 했습니다. 즉 초기화 메소드를 정의할 때 셀프 이외에 매개 변수를 선언하면은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클래스 이름 뒤에 오는 괄호 안에 반드시 해당 매개 변수에 대응하는 전달인자를 함께 지정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파트타이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만들려면 반드시 닉네임을 제공해야 합니다. 반면에 work hours, 즉 W-hours는 객체를 생성할 때 전달인자로 받지 않고 기본적으로 0으로 초기화를 했습니다. 앞의 예시를 보면요. 클래스 속성인 카페 네임과 hour late은 클래스 이름 바로 아래 선언하였고 인스턴스 속성인 W-hours는 초기화 메소드인 init 메소드 안에 선언을 했습니다. 물론 닉네임도 마찬가지고요. 일부 책에서는 초기화 메소드 안에서 속성을 선언하면요. 인스턴스 속성이 된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물론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의 선언 위치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론적으로는 좋지만 속성의 선언 위치가 속성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요. 한정자가 무엇이냐입니다. 영어로는 qualifier라 부르는데 비록 모든 속성이 init 초기화 메소드 안에 정의를 하더라도요. 속성의 한정자가 클래스 이름이면 클래스 속성의 자격이 주어지게 되고요. 셀프면 인스턴스 속성의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클래스 속성과 인스턴스 속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선언 위치가 아니라 한정자라는 것을 꼭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의 코드 예시를 보면요. 4개의 속성 모두 초기화 메소드 안에서 정의를 했지만 첫 번째 카페 네임과 두 번째 hour late은 한정자가 클래스 이름이기 때문에 클래스 속성이 되었고요. 세 번째 닉네임과 네 번째 W-hours는 한정자가 셀프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속성이 되었습니다. 먼저 화면의 코드를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왜 오류가 날까요? 오류 메시지를 보면 type error 그리고 init 메소드에 missing one required positional argument 해가 name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초기화 메소드를 좀 더 상세히 들여다보면은 요 init 메소드는요. 두 개의 전달인자가 필요한데 첫 번째 전달인자인 셀프는 객체 자신이기 때문에 따로 입력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입력이 됩니다. 하지만 두 번째 전달인자인 name은 사용자가 반드시 직접 입력을 해야 하는데 객체를 생성할 때 설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코드처럼 오류가 납니다. 그럼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류가 나지 않으려면 다음 코드처럼 인스턴스 생성 시 반드시 닉네임을 지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닉네임을 지정하니 더 이상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생성한 리의 속성 값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먼저 클래스 속성인 카페 네임을 값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티나무 카페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클래스 속성인 시급, 즉 hour rate의 값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상대로 9,500원입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속성인 닉네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음 설정할 때 neo라고 했는데 예상대로 neo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총 일한 시간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직 일한 기록이 없어서 초기 값인 0시간입니다. 즉 0입니다. 이처럼 초기화 함수를 통해서 제약 사항을 두면요. 클래스로 인스턴스를 생성할 때
반드시 필요한 값을 제공해야만 인스턴스를 생성할 수 있게끔 통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래스를 설계할 때 초기화 메소드를 잘 활용하면 매우 유용합니다. 파이썬의 경우 클래스를 정의할 때 속성을 선언하지 않아도 나중에 속성을 추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의 예시에서는 클래스 속성을 추가해 보았는데 이번에는 인스턴스의 속성을 추가해 보고 이것이 다른 인스턴스와 전체 클래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생성한 닉네임이 네오인 인스턴스 리에 새로운 속성인 이메일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속성이 추가되었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추가가 되었네요. 그럼 이번에는 이메일이 클래스에 추가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Attribution Error 오류가 납니다. 즉 파트타이머 클래스에 이메일이라는 속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즉 리에는 추가가 되었지만은 클래스에는 추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이메일 속성의 경우에는 리에만 추가된 인스턴스 속성이기 때문에 파트타이머 클래스나 리 이외의 다른 인스턴스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인스턴스 속성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스턴스 속성이란 개별 인스턴스가 각자의 고유한 값을 가져야 할 때 사용하는 속성을 뜻합니다. 따라서 각 인스턴스의 고유한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변수라고도 부릅니다. 따라서 개별 객체의 고유한 값을 저장해야 한다면 당연히 인스턴스 속성을 사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학생 클래스를 모델링 한다고 하면 학생의 이름이나 성적은 개별 학생에 속한 고유한 값이기 때문에 인스턴스 속성으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턴스 속성과 초기화 메소드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